이 전자책은 교육을 들으신 다음에 읽으셔야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세팅을 했어요. 1, 2, 3편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읽을 수 있었어요 라고 했다면, 이번 전자책은 교육을 듣고 읽었더니 조금 더 이해가 잘 된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쓴 거라서, 아마 교육 들으신 다음에 보내드리면 받으셔서 읽어보셨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교육이 다른 글씨 교육하고 조금 다른 것은 글 쓰는 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해드리는 교육은 일지에 글을 쓸 때 막막해요 하는 분들한테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목차에는 교육일지를 쓰기 전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교육일지 작성하기를 볼 건데, 계획하기와 평가하기 이 두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해요. 교육일지를 쓸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쓰기 싫고 이럴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일지를 쓸 때도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쓸 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재미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쓰기 전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계획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육일지를 쓰기 전에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교육일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교육일지를 언제 쓰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일지 항목은 뭐가 있어야 할까,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일지를 쓰는 이유는 학급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학급을 잘 운영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인가? 바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교육과정은 개정되면서 놀이 중심으로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어린이집 하루 일과를 잘 운영하는 것인데, 어린이집 하루 일과를 잘 운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일상생활과 놀이와 활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학급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 놀이과정을 운영하면서 하루 일과를 일상생활과 놀이와 활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수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이루어졌는지,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계획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교육일지이겠죠. 일과를 계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고 반영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도 있고, 스스로도 평가할 수 있는 운영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일지를 그러면 언제 쓰는 것이 좋은가? 당연히 당일 일과 후에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교사 때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할 때는 누리과정이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아중심이라든가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았었던 그런 때였는데, 일주일분을 다 계획을 하고 평가를 일주일 동안 쓴 다음에 일주일분의 평가를 점검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어린이집 운영할 때 전 또 교사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었어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그렇게 하는 어린이집도 있겠죠? 지금의 개정 누리과정을 맞춰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일주일 분량의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오늘 아이들하고 일과를 보내고 나서 관찰되었던 모든 일상생활과 놀이와 활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실행하고 난 후에 최소한으로 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관심을 보였고, 놀이를 하면서 또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평가와 놀이가 진행되었던 상황이라든가 내가 어떤 지원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일과 후에 작성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다음날 계획에 오늘 한 놀이에 대한 지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일 일과 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간과 내용으로 구분해서 계획을 하고, 다음날 반영할 내용을 또 덧붙여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일과를 끝내고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에 안 밀리고 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교육일지에 꼭 있어야 하는 항목을 봤는데, 교육일지가 형식이 정해져 있다가 누리과정이 개정되면서 자율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게 됐잖아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5가지 양식이 올려져 있었던 거 혹시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그 양식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항목이 있어요. 반 이름, 반 연령, 그리고 기간이 있는데, 주간 보육 계획의 경우에는 기간이 적혀져 있고, 일일 보육 계획의 경우에는 날짜가 적혀져 있고, 담임 서명란, 원장 서명란, 놀이 활동, 놀이 평가 및 다음날 지원 계획, 반 운영 특이사항, 다음 주 예상 놀이 및 지원 계획, 이것들이 5가지 양식에 모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원장님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5가지 양식에 모두 이 항목이 있어. 그러면 이 정도의 항목은 다 있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양식을 이렇게 만들 텐데 우리 어린이집의 양식이 이렇지 않다라고 틀린 건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 정해진 양식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꼭 있어야지 항목에 대해서는 교사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한번 적어드렸고요. 이제 보육일지 작성하기 중에서 계획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계획은 일상생활도 계획해야 되고 놀이도 계획해야 하고 활동도 계획해야 하고 그 밖에 내용도 계획해야 하죠. 일상생활 계획하기는 하루 일과 중 일상생활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일상생활이 무엇인지. 간식, 점심 식사, 낮잠 및 휴식이라고 이렇게만 적은 이유는 그 5가지 양식에 일상생활이 구분되어 있는데 간식, 점심 식사, 낮잠 및 휴식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그럼 이것뿐이냐? 그렇지 않고 하루 일과 중 놀이와 활동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일상생활이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이 간식, 점심 식사, 낮잠 및 휴식이라고 하면 조금 간단해졌죠. 보육일지 간소화가 되면서 등원하기, 화장실 다녀오기, 손 씻기 결과 순서대로 다 되어 있으면 그거 칸이 비어져 있으면 그거 이제 채우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그리고 비어 있으면 비어 있은 대로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간소화하면 되면서 일지의 형식, 양식에서 이런 부분을 만드신 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모두 빠진 것이 아니라 간식이라고 하면 정리도 해야 되고 손 씻으러 가야 되죠.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간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정리도 해야 되고 포함되어 일상생활이 있는 거예요. 점심 식사도 치료활동에 다녀와서 손 씻고 화장실 다녀오고 점심 먹을 준비도 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점심 먹은 자리 정리도 하고 이도 닦고 일상생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5가지 양식에 보면 순서대로 되어 있는 양식도 있고 일상생활 따로 뭐 활동 따로 놀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또 양식도 있고 거기에 충실하게 쓰시면 돼요. 계획하는 것을 어떤 것을 써야 되냐 하면 그날에 하루 일과 끝나고 나서 평가를 쓸 거잖아요.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원장님들 어때요? 비어있으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거의 다 채우라 하시잖아요. 제가 원장일 때도 채우라고 하진 않았지만 비어있으면 선생님들이 다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쓴다고 생각을 한다면 간식 시간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하면서 내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만 0세에서 만 2세는 특별하게 만 3세, 4세, 5세 같은 경우도 점심 식사 시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중요하게 일상생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따가 전자책에 보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놀이를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실내 놀이를 오전, 오후 합쳐서 2시간 이상으로 계획을 해야 되고 놀이 시간에 정리정돈과 화장실 다녀오기 등 전이 시간이 들어있으면 순수한 놀이 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되도록 고려를 해라. 라는 내용이 평가지 지침에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럼 계획할 때 어떤 걸 계획해야 되냐? 주제와 놀잇감 교구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이따가 그 전자책에서 같이 볼게요. 활동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계획할 때 놀이 주제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해야 된다. 그럼 활동이 도대체 뭐냐? 활동은 교사가 계획하는 활동이겠죠. 우리가 놀이 중심으로 하고 유아 중심, 영유아 중심으로 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한다고 해도 교사가 계획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동시를 제공해 준다든가 동화를 읽어준다든가 새 노래를 제시할 때 그럴 때는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놀이 주제와 관련된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계획을 했는데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죠. 그렇고 만 2세 미만은 활동을 계획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개정 놀이과정,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것을 나라에서 주고 이걸 지켜라라고 했고 교사의 자율성 그리고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 또 교사의 교육 철학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것이 무엇이었죠? 날씨, 절기, 행사,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연한을 짤 때 고려를 해서 연한을 짜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계획을 하는데 그 놀이 중심인데 그럼 날씨, 절기, 행사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놀이에 무엇이 나타나죠? 아이들의 이전 경험이 나오죠. 예를 들면 캠핑을 다녀온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와서 캠핑 놀이를 하죠.
아이가 병원을 다녀왔어. 그러면 병원 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전 경험을 놀이에 녹여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생활이, 일상이 놀이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표현되는 것이 날씨, 절기, 행사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만드신 분들이, 계획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날씨와 절기와 행사와 뭐 기관의 행사들, 나라 국가적인 행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포함시켜서 연한을 짜는 것이 좋다. 놀이는 아이들의 이전 경험이 묻어난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의 내용은 양식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리 어린이집, 보육일지 양식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5가지 양식이 있었던 것들은 교사의 기대가 만약에 있다면 교사의 기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활동이라든가 사회증진활동, 건강교육, 1가지 지침에서 이런 거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계획을 하셔야겠죠. 다음은 교육일지 작성하기 평가하기인데 빠르게 진행할게요. 놀이평가 및 다음날 지원 계획이 있고 일일 총평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일일 총평을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놀이평가를 하면서 다음날 지원 계획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전자책을 같이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실마리 정도는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놀이평가 및 다음날 지원 계획에 주관적 해석이 포함되지 않게 작성을 해야 된다. 영유아들의 놀이 중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진행되었고 몰입하고 즐거웠던 놀이를 기록하는데 하루 일과 중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 놀이 중에서 영유아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놀이가 몰입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였던 관찰되었던 놀이를 기록을 해야 되고 이 놀이평가 및 다음날 지원계획 그 칸 안에 일상생활도 있잖아요. 일상생활 내용 중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다음날 지원 계획을 기록을 해야 돼요. 관찰된 놀이 상황을 주관적 해석이 없게 쓰려면 관찰된 놀이 상황을 그대로 쓰고 관찰된 놀이 상황을 그대로 썼는데 글을 읽었을 때 그 상황이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자세하게 풀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나타나도록 써야 된다. 쓰는 방법은 놀이를 시작한 맥락을 쓰고 놀이의 진행 과정을 쓰고 진행될 때 교사가 어떤 지원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야겠죠. 그러면 시작한 맥락은 어떻게 써야 되냐? 영유아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시작된 놀이의 시작의 모습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키형용 놀잇감 중 티라노사우루스 모형을 꺼내요. 바닥에 세워놓더니 사과 모형을 꺼내어 티라노사우루스 앞에 놓았다. 뭐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놀이 진행 과정에서는 그러면 이 놀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영유아의 놀이 모습을 또 써야 되고 놀이가 진행될 때 교사가 어떤 지원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식으로 써야 되겠죠. 교사의 지원 내용은 어떻게 써야 되냐. 영유아들이 놀이에 더 몰입하고 진행하는 놀이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할 내용을 써야 돼요.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찰일지를 쓰듯이 관찰된 놀이의 전말을 쓰고 기록한 관찰일지 형식의 글을 읽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말하는 것처럼 수정하기. 이 부분을 글로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전자책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